네, 안녕하세요. 네, 아까 강의 들으시고 또 이렇게 좌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각자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고요. 아까 강의 들으신 소감을 짧게 좀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영 자매님부터 나눠주실까요? 예. 소개 먼저 하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천에 거주하고 있고요. 주신영 크리스티나라고 합니다. 직업은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어요. 아까 강의의 소감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머리에서 가슴으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승 자매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CLC 회원 최은승 마리아이고요. 충북 괴산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저도 텃밭 농사 지으며 지금 현재는 전업주부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CLC 회원 김현희 스텔라고요. 의왕시에 살고 있고 직업은 유치원 교사입니다. 네, 세 분은 이제 특별히 그 생태 환경 문제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 또 뭐 다양한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서 이렇게 패널로 모셨습니다. 예, 우리 주신영 자매님은 또 어떤 계기로 생태 환경 문제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는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왠지 패널로 왔다고 하니까 제가 좀 대단하게 생태에 관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솔직히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제가 처음으로 생태에 관심을 갖게 된 게 되게 흔한 영상을 하나 보고서부터였어요. 북극곰 영상 다들 많이 보셨잖아요. 북극곰 영상이었고 기후 변화로 북극의 얼음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곰이 깨진 얼음을 잡고 물 안에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기 곰이 그 얼음 위에 있는 영상이었어요. 되게 불쌍하고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영상 하나로 제가 크게 변화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 뒤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 안에 어떤 부족에 대한 글이 나와 있었어요. 그 부족은 수렵 생활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부족이었는데 기후가 너무 달라지니까 더 이상 원래 짓던 방식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본인들이 식량을 얻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기후 변화는 그들이 변화시킨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일으킨 게 아니기 때문에 부족은 우리가 일으킨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후대의 자손들에게 이런 위험한 상황을 남겨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자손을 낳지 않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놀랬어요.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다? 그러면 저 변화 누가 만들어낸 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읽으면서도 제가 또 특별히 저에게 어떤 변화, 행동의 변화 이런 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또 얼마 후에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게 돼요. EBS 다큐멘터리인데 북극해 연안에 사는 이누이트족에 관련된 영상이었어요. 그들은 정말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북극해를 다니면서 동물들을 수렵해서 그 잡은 동물들의 껍질은 생활용품 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먹을 음식은 그 땅을 파서 자신들이 잡은 동물들을 그대로 천연 냉동고에 보관하고 그것들이 1년 내내 조금씩 먹는 사람들이었거든요. 특별히 어떤 자연에 해를 가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기후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던 이 얼음땅 천연 냉동고가 더 이상 냉장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식량 문제를 갖게 되고 결국 그들은 식량 문제 때문에 캐나다로 강제로 이주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 이누이트족 그 분이 한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제 머리에서 가슴에 좀 박혔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우리가 외부적으로 많이 접하는 그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위에 두 개의 북극곰과 그 원주민 부족의 이야기와 달리 그 이누이트족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이렇게 더 마음에 남게 된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왠지 그분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했을 때 그게 제가 그분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커피를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그동안 마셨던 테이크아웃 커피들이 쫙 다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그 컵들이 다 어디로 갔지?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컵들을 아마 다 쌓으면 저희 집에 가득 찰 정도였을 거예요. 만약에 그것들이 땅에 매립됐다면 땅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고 그것들이 태워졌다면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켰을 거고 아마 그것들이 지금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건 어딘가 제가 알지 못하는 이웃 동네 옆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하니까 그분이 그렇게 캐나다로 강제로 쫓겨난 게 제 잘못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까 더 이상 일회용품을 제가 쉽게 사용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일회용품에 담겨 있는 채소나 과일들을 선택하지 않게 되는 제가 원칙을 세우게 되더라고요. 예, 나와 관련이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저희들이 그것이 더 깊게 마음에 와서 닿고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면 아까 이제 강의 중에 생태적 회심이라는 걸 좀 강의를 했었는데요. 자매님께서 그런 생태적 회심이라고 느낄 만한 그런 일을 좀 겪으신 게 있을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겪은 일은 아니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생태적 회심을 한 계기가 있어요. 같은 지구에 살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 그 이누이트족 같은 그런 누군가를 제가 힘들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때인데 아마 재작년이었을 거예요. 제가 신문을 봤는데 신문에 사진 한 장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일면에. 근데 그 사진이 어떤 거였냐면 쪽방촌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너무 더워서 방 밖으로 나와서 문 앞에 그 방 앞에 누워 계신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너무 더운 날이었고 그분이 순간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하느님께 순간 기도가 나왔어요. 하느님, 이분 제발 살려달라는 자비를 청하는 기도를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보게 되니까 제 마음에 그 순간 제가 있었던 곳은 에어컨이 정말 잘 나오는 곳이었고 너무나 시원한 장소였고 밖에서는 그 에어컨을 돌리기 위한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었고 실외기에서는 엄청난 열기가 뿜어져 있었어요. 근데 밖은 너무 더운데 제가 돌리고 있는 그 실외기가 밖을 더 뜨겁게 데우고 있었던 거죠. 그걸 보니까 제가 그분을 그렇게 밖으로 몰아낸 것 같이 느껴졌고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사람들, 더위를 그냥 무방비로 그 더위에 노출되는 사람들, 그리고 온몸으로 그 더위를 막아내야 되는 사람들, 즉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그분들을 제가 더 더위의 한가운데로 몰아내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고통을 그 자매님이 직접 느낀 것처럼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였을 때 깊은 그런 회심을 체험하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최은승 자매님 좀 여쭤볼게요. 예, 네. 자매님은 이제 제가 있기로 한살림의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 또 이제 3년 전에 괴산으로 귀촌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한살림 운동을 이렇게 하시게 됐었는지 그 계기도 궁금하고 또 거기서 배웠던 점이 뭔가 이런 거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신도시 아파트가 막 형성될 때 거기로 이제 제가 아파트 생활을 처음 하게 됐는데 결국 그곳에서 20년을 제가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 아파트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문만 닫으면 다 그냥 아무도 이렇게 두드릴 수 없는 그런 이렇게 분위기가 있어서 그때 제가 30대 때 그 주부들 같은 또래의 주부들이 라인에 한 4-5명 있었는데 거의 이제 아파트를 그냥 단독주택처럼 문도 열어놓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같이 먹거리도 만들어 먹고 또 환경에 대한 공부도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처에 이제 매장이 한살림 매장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게 되었는데 또 생산지 방문이라는 것을 이렇게 자주 했는데 그 생산지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농약을 안 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먹여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이 세상에 계시고 우리가 이런 먹거리를 받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분들의 어떤 그런 가치나 정성
이런 거를 좀 배우고 싶고 또 나도 이런 걸 먹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좀 마음이 들어서 그런 좀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주변에 참 많았어요. 근데 온 가족들이 막 밤에 잠도 못 자고 걔를 보살피느라고 막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생협뿐만 아니라 모든 먹거리가 좀 안전하고 건강하게 뭘 사 먹어도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좀 바람이 많이 커졌던 때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런 관심이 일찍부터 그렇게 있으셔서 어떻게 귀촌하시게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네. 이 도시에 오래 살던 분이 귀촌을 간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식별하고 결단하시게 됐는지요? 네, 저희가 사남매였는데 이제 엄마가 좀 키우기가 좀 약간 허약 체질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갓집에 맡겨지고 주로 이제 한 7살 때까지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시골에 생활하면서 되게 편안하고 자연이 주는 그런 어릴 때지만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크면서까지 이렇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나중에는 언젠가는 시골에서 사는 삶을 살게 되리라 했는데 이제 그런 기회가 저한테 왔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태나 환경, 먹거리에 대한 또 관심도 많아져서 어떤 생협 활동을 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자신이 자기가 먹을 거는 자기가 자급자족 해야 된다는 마음을 이렇게 저절로 가지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이제 귀촌하면서 지금 한 3년 됐거든요. 충북 괴산으로 귀촌한 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땅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땅이 뭔가를 심으면 막 이렇게 잘 자라게 해줘요. 그 씨앗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작게 되든 크게 되든 항상 이렇게 품어주는 그 마음이 그 하느님 마음이 이런 거구나. 무상으로 이렇게 막 자라게 해주는 그 마음을 따라서 저도 정말 이렇게 귀촌한 것이 참 잘했구나 하는 마음과 함께 더 자연을 가까이 하고 예전에는 뭐 뱀이나 쥐, 뭐 파리, 모기가 굉장히 혐오스럽고 막 쫓아내기 바빴는데 지금은 그 하느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데 내가 이럴 권리가 있나 이러면서 가능하면 살려서 쫓아보내고 이렇게 대화하려고 해요. 뱀도 자주 봐요. 저희 요즘 습하니까 몸을 말려고 찾아오면 그냥 가라고 그러고 막대기로 이렇게 저쪽에 좀 한적한 곳으로 쫓아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정말 좀 더 편안해지고 뭔가 제 마음을 또 더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좀 이기적으로 살고 경쟁적으로 살았던 그 마음을 회복시켜주면서 좀 더 이웃들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그 어떤 소외받고 좀 아픈 분들을 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좀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시골의 삶을 한 번도 저는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요. 네. 뭔가 이렇게 온전한 삶을 가고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전에 이제 한살림 활동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지금의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생태 활동을 또 하시는데 그런 사회에서 하는 환경 운동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라본 이 생태 생태 운동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런 생태 문제에 대한 태도 이런 것에서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네. 제가 이제 좀 결혼을 빨리 해서 24살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20대 때 제가 본당에서 우연히 어떤 환경에 대한 영상을 봤는데 그때 제가 이제 아기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 살다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암흑으로 변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막 두렵고 이래서 그때부터 제가 환경이나 생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을 절약해라, 전기를 절약해라 이러면서 가족들과 이웃들을 좀 정말 달달 볶듯이 또 음식물 쓰레기 남기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하면서 제 방식대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단체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런 이제 단체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그 단체들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결과가 있어야 되고 또 해야만 된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이거 해야만 한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지치게 되고 언제 끝나지 막 가정도 이렇게 약간 뒤로 밀리고 이게 운동이 막 앞서고 이게 운동하는 게 맞나 하는 회의가 사실 조금 들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신앙인이고 또 실시 이냐시오 영성을 살다 보니까 좀 고민하게 되고 어떤 것이 운동하는 이 생태 운동을 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인가 이런 걸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이런 생태 운동은 근본적으로 좀 다른 거로 다가왔어요. 좀 제가 일전에는 그 요리하려고 아구 배를 이렇게 보니까 그 고무장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그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슬프고 가슴이 먹먹한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버리는 이런 것들이 그 약한 생물들한테는 이렇게 죽음으로 내보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느님이 창조해 내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돌보지 않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지속적이게 되고 또 여러 사람을 살피면서 가게 되고 작은 거 하나라도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그런 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회의 생태 환경과 신앙인으로서의 생태 운동이 좀 다르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 생명체를 바라보는 마음에 하느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네. 우리 김현희 자매님께 다시 또 열심히 질문을 드릴게요. 김현희 자매님은 어떻게 이 생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요? 네, 저는 다큐멘터리를 좀 자주 봤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게 GMO 콩을 기르는 과정에서 살충제를 엄청 헬기로 이렇게 퍼붓는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먹고 자란 콩은 멀쩡한데 주변의 인근 주민들이 그 살충제 때문에 병을 얻는 걸 보면서 좀 그런 이 세제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결혼하고 첫 아이를 키우는 게 2010년 정도였는데 그때 살충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 뭐 그거 외에도 메르스 뭐 이런 또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는 그런 일본의 쓰나미 사건 이런 것들이 되게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봤더니 살균제에 대한 피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데다가 대형 마트에서 파는 세제에는 버젓이 독성 물질이라고 적어서 그 세탁 세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세제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데 생활의 필수품이다 보니까 뭐 이건 안 쓰면 되지 그랬는데 사회적으로 이거를 문제시하지 않고 다시 이런 다른 이제 성분으로 둔갑해서 상품화되는 거를 보면서 좀 경각심이 더 커졌어요. 근데 특별히 이걸 가지고 더 고민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는데 우연히 또 이렇게 환경 호르몬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좀 무섭더라고요. 안 쓰이는 곳이 없고 플라스틱이 정말로 우리 생활을 엄습하고 있고 특별히 이것들은 자연 분해되지 않으면서 우리 후대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것이 좀 무섭고 이게 분노하게 된다. 그리고 저도 그 앞에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을 좀 알게 됐어요. 예,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라고 그 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생태와 환경에 관한 것에 대한 인식을 가지게 되면서 자매님이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요? 네.
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었지만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게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고 따라해야 하나 저는 약간 그런 게 필요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살고 계셨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웬만하면 껍질 외에는 남기지 않으시고 다 말려버리시고 근검 전략하시는 거는 기본이지만 일단 일용품이나 어머니 세대는 그런 게 많이 없었죠. 그러니 한 번 쓰고 버리는 건 거의 용납을 하지 않으셨는데 자라면서 볼 때는 이게 되게 답답하게 느껴졌는데 제가 이제 엄마의 위치로 가다 보니까 정말 그게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지속할 수 있는 삶의 형태다. 그것이 바로 생태적인 삶이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에 이미 이제 20대 때부터 이런 인식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런 생태 문제를 바라볼 때는 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방금 딱 주시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이 자연을 누가 주셨나 그 질문이 또 이렇게 제가 느껴지거든요. 하느님께서 만드셨다는 거 저희 공동체가 그래서 찬미 바드소서를 한번 같이 읽은 적이 있어요. 2021년도에 제가 서약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별로 아는 것이 없는데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는데 첫 시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1항과 2항에서 공동의 집은 누이이고 어머니와 같다. 우리 자신은 흙의 먼지라는 부분이 굉장히 저의 자신에 대해서 존재감을 확신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너무 잘나서 소위 좀 약간 그 당당한 면으로 내가 소비를 했더라면 정말로 하느님께서 주신 것들을 다시 쓰고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커졌던 거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질적으로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다시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생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느님께로부터 와서 하느님께로 돌아가고 이 모든 중간의 삶이 그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게 저희들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